같이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어프레이즈를 보면 appreciate랑 어근이 거의 비슷하죠. 어드 똑같고 price 똑같고 at의 동사형 전미사가 없지만 사실상 동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거의 같거든요. 뜻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다. 그래서 appreciate가 기본적으로 무언가의 진가를 인정하다 해서 뭐 감사하다, 뭐 평가하다까지도 할 수 있거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appraise는 평가하다. 밑에 있는 appraiser이라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평가가 되고, appreciate도 그렇고 얘도 그러는데 가치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나쁜 쪽의 평가보다는 약간 좋은 쪽의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appreciate도 그냥 평가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쪽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다, 좋음을 인정하다의 느낌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appraise도 평가 감정인데 뭔가 가치를 이렇게 매겨보는 거지, 나쁘고 가치 없음을 매기는 쪽 아니야. 오른쪽에 praise에서 어드를 빠지면 그냥 praise 자체가 가치니까 가치 있다 혹은 칭찬하다 쪽으로 한 거지. 명사로는 칭찬, 동사로는 칭찬하다라고 삼아주면 돼요. 그 밑에는 이제 depreciate하고 이렇게 똑같은 위에 있는 appreciate에서 D가 들어가야 조금 나쁜 쪽으로 하는 거지. 아우 얘는 가치 없어. 얘는 쓰레기야.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리다, 가치 폄하하다가 되고, 여러분 비슷한 거 했죠 위에서. 평가 절하하다 뭐 했죠 얘들아? 똑같이 프라이스는 어금을 써서 devaluate 해석합니다. devaluate. 그래서 devaluate는 가치가 떨어져서 떨어진 만큼 평가를 절하하다. 이거 오늘 시험이 지난번 시험이 오늘 시험인가 보다. 절하하다고. 거기서 undervalue나 overvalue는 조금 약간 단어법 같은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depreciate는 그 devaluate랑 거의 같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리다, 폄하하다 자체가 가치가 낮아서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폄하하다 정도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표현 안 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멘트가 있네. 이거 어디 지난번에 했나? 평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서 devaluate를 이야기를 하면 devaluate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중요하고 평가를 낮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밑에 있는 undervalue, overvalue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가치가 높은데 가치가 낮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살려줘야 돼. 여기도 가치가 낮은데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있는 그럼 devaluate는 어느 쪽으로 써야 돼서 평가를 낮게 하다는 뜻인가요? 가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두 개 다 잘 써요. 두 개 다 잘 쓰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게 잘 쓰고, 굳이 뭐 얘기하자면 평가하다가 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낮게 평가하다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봤었던 몇 번이죠? 26번에 있는 여기 depreciate는 여기에 굳이 이제 뭐 적자면 안 적어도 된다 여러분들은. 여기도 가치가 낮아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건데, 이 부분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거의 이거다.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가 거의 주된 의미라서 그냥 여러분들은 폄하하다, 가치를 떨어뜨리다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크게 지장이 없다. 앞에 거보다 좀 덜 중요하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그냥. 그래서 depreciate는 depric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치를 낮게 매기다, 폄하하다. 밑에 있는 depreciate이 말 그대로 가치를 낮게 보는, 얕보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경멸하는 뭐 다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보는 그런 거 맞죠? 쌤 저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실제로 아니지만 뭐를 못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아니잖아. 실제로 아니잖아. 그 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거든. 이거 왜 40분이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행동도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쌤 나쁜 건 아니지만 쌤이 조금 해서, 그래서 이제 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 근데 옛날에 있던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어. 좀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1년이 끝나고 할 때 항상 12월 31일
밤 12시에서 이렇게 1시 새벽에 이제 산에 넘어갈 때 보통 뭐 바다에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교회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해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맞이하는 그런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그 몸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해주시는데 그냥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병을 쭉 다 불러주셔요. 암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여기서 간암 걸리신 분, 위암 걸리신 분, 폐암 걸리신 분, 혈압 걸리신 분, 무슨 질병을 쭉 하는데 약간 약장수처럼 병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 위암, 췌장암, 간암, 무슨 하면서 병을 쭉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관절염 있으신 분, 뭐 두통 있으신 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도 한 명 한 병을 다 불러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야 했더라. 쌤이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빠질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마음에 물론 나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탈모도 좀 기도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게 이제 쌤 교장이니까 탈모 기도해 주시면 이제 탈모이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머리숱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그래서 이제 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하는데 다 해주시더라고. 심지어 무좀 걸리신 분, 습진 걸리신 분가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뒤에 뭐라고요? 습진, 무좀 걸리신 분, 습진 걸리신 분까지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은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탈모는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쌤이 조금 이거를 조금 부탁을 드릴까도 약간 생각했는데 뭐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제 그 기도를 다시는 못 듣게 됐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그분의 목사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종교인들 중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은 왜 자기 거 다 이렇게 안 가지고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걸 조금 몸소 약간 실천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탈모도 얘기하면. 근데 솔직히 좀 까고 말해서 너 탈모할래 습진할래 하면 솔직히 탈모가 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습진이 안 나? 솔직히 탈모할래 습진할래? 아니 습진하지 않을까요? 탈모할래 무좀할래? 물론 무좀 되게 더럽고 좀 그런 의미지만 탈모보다 무좀이 낫지 않나요? 나을 수 있잖아요. 나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탈모가 심각한 질병인데 아니 왜 그걸 안 해주셨을까? 속상해요? 아니 큰 상관은 없어요.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디프리시에이터로 가면은 가치를 떨어뜨리다. 디프리시에이터리 여러분들이 쌤 보고 얕보는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 얕보는 가치를 낮게 보는. 디프리시에이션 가치표만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외우면 의미로 파악하세요. 뭔가 얕잡아 보는, 가치를 낮게 보는, 무시해서 보는, 경멸해서 보는. 그 밑에 있는 프라이셔스가 소중한인 건 중요합니다. 너무 다 알 것 같아서 쌤 체크를 안 한 거지. 여러분 프라이셔스도 한번 칠까요? 자체가 어근이 프라이스다, 그죠? 소중한.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옛날 영화에서 골룸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걔가 그 반지를 소중하게 아끼거든. 그래서 맨날 그 대머리 있는 그 괴물이 My precious, my precious 하는 장면이 있어요. 시끄러워. 나 영화 안 봤잖아. 오른쪽에 프라이스리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알 것 같아. 이미 오늘 시험이니까 나왔죠, 얘들아. 인베로블은 가치 없는 애라 매우 가치 있는. 프라이스리스도 가치 없는 애라 매우 가치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스파이어라는 어근은 숨쉬다라는 어근인데 여기는 솔직히 다 중요합니다. 평양편 미세 몇 개 치긴 했지만 다 중요하고 원래 설명은 굉장히 길게 했던 파트인데 일단 우리 반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좀 외우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얘들아. 여기에서 스파이어 자체는 숨쉬다고 숨쉬다라는 느낌이 조금 어떤 느낌이냐고 보면 되냐면 약간 여기 어떤 생명력 약간 효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스파이어라는 어근을 쓰는 게 aspire, conspire, expire, inspire, perspire, respire 어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오리지널 숨쉬다라는 뜻을 가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죠? 리스파이어만 유일하게 숨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치?
RB 다시 숨쉬다에서 뭐하다? 호흡하다. 호흡은 계속 숨을 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respiration으로 가면 호흡이 되고요. respiratory 하면 호흡입니다. 예를 들어서 lung, 폐 같은 lung을 뭐라고 하죠? respiratory organ이라고 합니다. 호흡 기관이잖아요. respiratory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단순한 숨쉬다가 아니라 위에 적은 것처럼 무언가 생명력, 효력 느낌으로 가요. 어스파이어는 쪽으로 숨쉬다 해서 열망하다입니다. 원래 설명했는데 그냥 안 할게요. 그쪽을 향해서 우와 저건 내 건데 라고 뭔가 우와 하하 라고 숨쉬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 느낌에서 어스파이어 열망하다, 어스퍼레이션 열망, 어스파이어 런 들어가면 트는 사람인가 알죠? 열망하는 사람으로 들어간다, 열망자. 컨스파이어는 같이 숨쉬다 해서 요거는 조금 굳이 뭐 적자면은 같이 숨쉬다, 같이 속닥속닥의 느낌이라 보면 돼요. 같이 속닥속닥 숨쉬는 거.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같이 음모를 꾸미는 거죠. conspiracy, 음모, 공모 같은 겁니다. 공모는 여러 명이서 같이 꾸미는 음모가 공모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conspirator, 역시 OR 붙으면 사람이 되어서 공모자, 쉽게 말하면 음모를 꾸민 사람. 근데 알다시피 conspire의 어근 자체가 con이 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꾸민 의미는 conspiracy 가능은 한데 잘 안 써. 주로 여러 명이서 교쌤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으면 한 사람이서 꾸미면 잘 안 하고 한 서너 명이서 작당을 하면 그걸 보통 conspiracy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래쪽에 있는 expir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형용펜하고 표까지 쳤죠 얘들아. EX는 나가다가 끝나다인데 또 적었죠. 여기에 순수하는 효력이라고 해서 사전적인 표현들은 만료기간이다라고 하는데 이 만료기간이라는 게 효력이 끝나다, 효과가 끝나다라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상품권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유효기간이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유효한 30% 할인 효과 효력이 있음. 그 날짜가 지나가는 순간 expire 되어버립니다. 효력이 사라집니다. expiration이 있고 오른쪽에 expiry가 있는데 거의 같은 뜻이에요. 만기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효력이 사라짐이 더 좋아요. 만기가 뭐다? 효력 만기, 유효성 만기 이런 거거든. 다시 expiration, expire 익숙해집니다. 그 밑에 inspire는 안으로 숨을 불어넣다 해서 영감을 불어넣다인데 얘도 이제 강조할게요. 얘들아 강조할게. inspire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inspire 목적어 투부정사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오형식처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냥 영감을 불어넣었다. 돼요. 당연히 된다. 그렇지만 목적어가 토리아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동의어 많이 적을 필요는 없고 encourage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게끔 장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영감을 불어넣는 게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inspire는 영감을 불어넣다고 특히 오형식 스타일로 많이 쓴다. inspiration, 영감입니다. 이 고무도 고무시키다 할 때 고무입니다. perspire 했습니다. 호흡이고요. 미스파이어구나. perspire는 통해서 숨쉬다인데 이게 숨쉬다라는 건 뭐로 간다? 땀 흘리다. 이 통해서가 뭐를 통해서라고 얘기했죠? 이게 피부를 사람은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쉬지는 않죠. 피부를 통해서 땀만 흘리거든요. 그래서 perspire는 땀 흘리다고. perspiration의 땀 흘림, 발한 때 땀 흘림을 한자로 표현한 게 발한입니다. 그냥 땀 흘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자주 안 쓰는데 양서류는 피부로 숨을 쉬니까 양서류에 한정해서 perspiration이 뭐가 된다? 피부로 하는 호흡의 의미를 쓸 수 있다. 기본 의미 자체가 통해서 숨쉬는 겁니다. respire 아까 했습니다. spirit 영혼이고요. spiritual 정신적인 영혼의 영적인 들어가고 spirited 은근히 중요하다 얘들아. 이게 어디 잘 나오냐면은 여러분 쉬운 문제지만 수능의 분위기 신경 있잖아. 윗글의 분위기 신경으로 적절한 거 생각할 때 스피리티드 잘 써요. 요즘 애들이 좀 잘 모르거든요. 스피리티드는 용언이니까 뭔가 고요한 이런 쪽으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스피리트 이게 활력이 됩니다. 활력. 위에 생명력, 활력이거든요. 굉장히 파티 분위기로 활력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스프라이틀리는 활기 있는 활력이 있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선 사이다지만 서양에서는 스프라이트라는 뉴스를 훨씬 많이 마시죠. 그 스프라이트 자체가 활력이죠. 이렇게 가자면 그런 식으로 쓴 거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스파이어 자체는 숨쉬다인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어근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약간 생명력이나 활력이나 활력 이런 식으로 적어요. 주로 앞쪽은 주로 생명력, 효력이었고 아래쪽은 조금 활력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그렇게 외워줍니다. 생명력, 효력. 자 이거
활력 이렇게 잡아서 각인시키고 지금은 뭐 당연히 이해되겠지만 이렇게 할 때 같은 나오면 자, similar는 같은인 건 다 알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독해 중간에 잘 나오거든요. similar하고 나오면 잘 못 찾더라고. similar잖아 하면 아 맞네요 하는데 뭐 복잡한 단어에서 여기 밑에처럼 assimilate 하면은 이 무슨 뜻이야? 이거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우리가 단어만 잘 봐봐. 야 중간에 similar잖아 similar. 그러고 잘 못 찾아야 되라 생각보다. 그래서 similar은 같은이라는 어근입니다. 같은 뜻이다. assimilate는 또 쪽으로 갖게 하다 해서 그쪽으로 갖게 되다 해서 동화하다, 흡수하다 같이 똑같이 되는 거야. 어근 그대로예요. 그쪽으로 갖게 되는 거. assimilation, 동화, 흡수. simulate는 위장하다도 되는데 그냥 모의 실험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simulation 하게 되면 뭐 하는 거다? 모의 실험, 가상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모의 실험, 가상 실험, simulation, simulate, 모의 실험이다. 모의 실험이 뭔지는 알죠? 원래 큰 사회적인 현상 같은 걸 실험실에 있는 약간 예시 같은 걸 작게 만들어서 샘플처럼 약간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의 실험은 실제 현상과 뭐 해야 돼?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한 거예요. 생각보다 시뮬레이트를 펼쳤죠.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자체는 어떤 어근이 들어있다고? 같은 실제 현상과 같은 스타일로 실험을 하는 거.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제 현상은 되게 복잡한데 이걸 조금 샘플화 시켰기 때문에 단순화 시켰거든. 고민티 similar 됐습니다. 유사한. 오른쪽에 similarity 유사 사용 됐고요. 고민티 simultaneous는 조심하라고. simultaneous를 유사한으로 생각 많이 하거든. simultaneous는 무슨 개념이다? 시간 개념이다. 동시니까 시간만 같은 거예요. 두 개는 완전 다른 걸 수도 있어요. similar는 말 그대로 두 개가 비슷한 거고 simultaneous는 두 개는 각각 다른 건 상관없이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 simultaneous. 오른쪽에 similarly는 직유고 은유는 이미 적어버려서 재미없겠지만 메타포가 유다죠. 그래서 메타포의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이걸로 가세요. 메타포는 상징. 그렇죠. similar는 비슷한이기 때문에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입니다. 사실은 두 개는 영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거의 관계가 없는 표현이야. 퓨셈은 파주의 별이다. 뭐지 이거 메타포죠 얘들아. 메타포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퓨셈 참사 같아. 퓨셈 너무 아기 같아.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심했다. 뭐뭐 같아. 뭐처럼. 막 나왔어 그냥. 막 나왔어요. 그 밑에는 여러분 원래 뭐 없어. 감쪽 같았지. SUR인데 여러분 이렇게 sure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확실한 되고 역시 어근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단어는 몇 개 없어요. assure 확실하게 하다, 장담하다. assurance 역시 장담, 확신. ensure 확실하게 하다인데 엄밀히 보자면 assure하고 ensure는 다르지만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assure는 꼭 그럴 거야 라고 나는 확신만 해주는 거고 ensure는 확실하게 하다 해서 조금 확실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좀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둘 다 뭐다? 포인트는 sure하게 하는 거고 sure하게 하는 거고 sure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장담하다, 확신하다. insure는 속으로 든든하게 확실하게 하다. 알 것 같아. 보험 들다. insurance 보험이고요. reassure는 조심할 게 reassure가 아니다. reassure입니다. 다시 한번 장담하다 해서 안심시키다. 괜찮아. 다시 한번 장담하고 다시 귀신 없어. 괜찮아. 라고 해서 안심시키다. reassure이 안심시키는 의미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면 주시면 돼.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 쉬운 파트가 자 알터가 있는데 알터가 딱 요거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최저에 있는 거 보이죠? alter, alternative, alternate 솔직히 다 할 거야. 그런데 기본 의미가 좀 헷갈려 할 수 있어. 특히 누가 헷갈리냐? alternative랑 alternate이 나오면 애들이 전부 다 막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alter라고 동사로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다? 바꾸다입니다. alter A to B, alter A into B잖아. 오른쪽에 적은 것처럼 요거예요 얘들아. A를 B로 바꾸다예요. A를 B로 바꾸다. alternation 마찬가지고. 근데 그 밑에 있는 alternate 먼저 할게요. alternate은 교대로 하는 번갈아 하는 거거든. 여기는 한 번 탁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A, B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케줄이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그럼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사회 1시간, 과학 1시간 같으면은 여기에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lternate는 번갈아 하다, 교대로 하다, 번갈아 하는, 교대로 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고, alternative는 바꾼 게 끝났어요. 누구만 강조하는 거라고? 대안이 뭐니? 대안은 앞에 거 아니야, 얘들아. B가 대안이죠. 원래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교쌤이 수업을 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교쌤이 뭐 이렇게 뭐 어디 가다가 부동산으로 가봤어. 안 좋은 얘기지만 교쌤이 수업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소정이가 오늘 대신 대사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쌤이 얼터너티브야? 아니야, 교쌤은 이미 관심 바뀌고 소정이가 얼터너티브거든요. 대안. 그래서 대안이라는 거는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앞쪽 거보다는 뭐보다 뒤에 거. 한마디로 바꾼 거, 바뀌고 전에 거 바뀌고 나서 거. 알겠니? 바뀌고 나서 거가 대안이다. 근데 독해할 때 얘들아, 만약에 독해 글의 내용이 독해에서 뭐 A의 방안이 있고 B의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툭튀로 얼터너티브가 더 중요하다라고 나가면 대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럼 A, B, A 방안, B 방안, B 방안 얘기하는 거. 재미서처럼 쓰일 수 있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alter는 A에서 B로 바꾸다. 근데 alternative는 앞에 거 아니라 뭐지 거? 뒤에 거 바꾸고 나서 거. alternate는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하거나 계속해서 바뀌는 거. 조심해 줍니다. altruism은 앞에 alt를 붙여서 즘 붙이면 사상 같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alt가 바꾼다 해서 남이거든요. 이타입니다. 타. 이타가 하고 남이고 이가 이득이거든요. 타인의 이득을 챙기는 게 이타주의고, 반대말이 selfishness는 이기죠. 이기가 자기할 때 자기만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게 이기주의, 남의 이득을 챙기는 게 이타주의. 남은 뭐라고? altruism. 자기는 self에서 selfishness로 들어간다. 자, 그 밑에 센트도 쉽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 센트의 가장 기본은 얘는 어근 자체가 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나타내서 우리 센스, 센트에서 감정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요 조금 알아주세요. 이성, 합리성, 생각.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게 생각이고, 이성, 합리성은 이 생각인 거지 논리적으로 올바른 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그게 이성,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쭉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각의 뉘앙스도 주는 게 꽤 많습니다. 어센트, 컨센트, 디센트인데 쉽게 가면 돼. 어센트는 쪽으로 같은 생각, 컨센트는 전체가 같은 생각, 디센트는 반대 생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센트는 뭐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동의, 찬성. 쪽으로 같은 생각. 쉽죠 얘들아? 컨센트는 조심하세요. 역시 동의하다, 합의하다지만 여기는 약간 여기 화합의 느낌이 강한 거지. 전체가 같은 생각.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한 마음, 우리 모두는 한 생각.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거 은근히 훨씬 중요하거든요. 컨센서스가 일치, 여론, 만장일치 등등으로 쓰는데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진 걸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은 물론 국민 전체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가장 많은 최대 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컨센서스가 여론이고요. 그 다음에 만장일치는 완전히 그 전체가 일치하는 거고, 일치라고 할 때도 밑에 쓰면 뭐라고 적었어? 화합이라고 적었죠. 일치는 그냥 일치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화합하는 느낌의 그런 일치예요. 오른쪽에 위에 뭐니? 컨센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얘들아. 컨센트. 디센트는 말 그대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의견이 다름, 생각이 다름. 밑에 있는 디센션은 의견 차이, 의견이 말 그대로 의견이 다름. 어근으로 외우라고 했다. 리젠트는 완전 감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리젠트는 반대 감정인 건데, 이게 위에 디센트처럼 생각에 들어가지 않고 뭐 한 거라고 얘들아? 붕괴하다가 뭐라고? 화나다. 리젠트풀, 화난. 리젠트먼트, 붕괴 원한, 뭐 한자로 화해요, 화, 성남, 성화 그럽니다. 여기 페이지는 그렇게 하고 가야 되겠죠, 얘들아. 그래서 차근차근 적어주고 나서 오늘 조금 많이 가야 돼. 10점 얻은 페이지 앞으로 아주 쉬워.
센스는 좀 더 볼 거다. 조금 더 있자 얘들아. 센스는 다시 말하지만 감정도 되고 생각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적었죠 얘들아. 한 번 더 적었어요. 다 했습니다 앞에. 센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감정, 감각으로 좀 더 많이 쓰거든요. 감각도 되고 이성 합리성으로 된다. 그래서 어근은 감정, 이성인데 단어는 이제 감각, 이성 쪽으로 보시면 조금 약간 달라진다 보면 돼. 그 밑에 요거 세 개는 능력어과 같은 데서 굉장히 잘 나오는, 굉장히 자주 쓰는 빗줄 단어들이더라. 혼동 조금 조심해줘야죠. 왼쪽에 이렇게 묶어준 게 뭔 묶어준 거냐면은 혼동 조심해주세요. 혼동 주의하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sensitive, sensory, sensible인데 여기 위쪽에 있는 두 개는 뭐로 간다? 감각으로 가고 이건 이성으로 간다. 그렇지? sensitive는 민감한, 많이 알고 있겠지만 sensory는 단순하게 감각을 sensory organ,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 sensible은 이성에서 이게 분별력이 눈으로 가는데 요거 조금 볼게요. sensible이 사람에도 쓰고 생각에도 쓰거든. 그래서 사람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바로선 사람, 현명한 사람,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당연히 되고요. 뭔가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생각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어떤 거지? 합리적인, 타당한 생각, 근거 있는 생각,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떨어지고 이성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생각. 그래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생각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외웠을 때 그냥 현명한 식으로 단어장에서 외워버리면 너의 어떤 이러한 사고 과정은 굉장히 센서블한 사고 과정이다 라고 했었을 때 현명한 생각이다 하면은 뭐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사전에서는 이렇게 잘 나와요. 왼쪽에 분별력이 있는으로 잘 나오는 이유가 이 분별력이 있는 이 사람하고 생각이 두루두루 쓰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생각, 아까 쌤이 말했었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성에서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그나마 잘 살릴 수 있다 보니까 사전에 이걸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주면 좋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센서블 하면은 그냥 똑똑한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말고 이성적인, 타당한, 합리적인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말은 insensitive는 sensitive 반대말이니까 둔감한, insensible은 분별력 없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 합리적이지, 이성적이지, 타당하지 않은 이 말이다 얘들아. 알겠죠? sensational은 성통적인이고 sentimental은 굉장히 감성적인으로 갑니다. 감성적인이 좀 살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sense를 이용하는 형용사가 몇 개인 거야? 5개인 거다. 5개입니다. sensitive, sensory, sensible, sensational, sentimental. 그런데 밑에 있는 sensational하고 sentimental은 좀 쓰임이 좀 덜 자주 있다 보니까 무시당해서 위에 것들로 많이 가서 그러는 거지. sensational 알죠? 성풍적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요즘에 핫한 거, 대세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막 지금 되게 시끌시끌 하더라고 지금. 그렇죠? 나도 기었으면 맞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쌤 생각에는 일단은 스타트 때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하느라 볼 시간이 없죠. 봤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초정도체는 뭐일지 알죠? 우리 여기서 했잖아. 전도가 영어로 뭐죠? 1번 전도 conducive conduct 했잖아. conduct는 지휘하다인데 거기에서 conducive로 들어가면 전도하는 이 뭐죠?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는. 까먹었어요? 거기에서 울트라 붙이면 되겠죠. 울트라 컨듀시브 전도, 슈퍼 컨듀시브 초전도 치면 되죠. 열이나 전기를 완전히 초전도체 내가 영어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 근데 보통 울트라 정도 붙이지 않는 거지. 뭔가 촌스러워. 뭘 촌스러워. 근데 슈퍼는 슈퍼. 맞아. 그런 느낌으로 하면 초전도체입니다. 이렇게 찾아볼까? 영어로 뭔지? 뭐 익스트림 아닌데 그냥 울트라 같은 거 붙일 것 같은데. 슈퍼네. 슈퍼컨덕터. 나 위치하다가 비웃었는데 슈퍼컨덕터네 얘들아. 그래서 초전도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컨덕터에서 전도체에서 뭐 하는 거다? 전기나 열 같은 걸 어떤 반대의 어떤 손실 없이 그냥
완전 전달 잘하는 거. 다 영어로 하는 게 편해. 초정도체 너무 어려워. 슈퍼컨덕터가 쉽잖아요. 안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뭐 어쨌건 초전도체가 뭐예요? 슈퍼컨덕터. 초정도체가 영어 말. 어? 영어 말. 방금 설명했잖아. 그래서 영어로 다 설명했잖아. 아. 설명했잖아요. 아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이게 지금 나올 수도 있겠네. 컨덕트 그때 얘기했잖아. 컨덕트는 이게 전체를 이끌다 해서 지휘하다인데 전체를 이끌다 했으면 금속도 얘기했잖아요. 전기가 여기 금속판 전기를 여기 꽂았어. 그러면 여기 만지면 감전되고 여기 만지면 감전 안 되니? 아니죠. 어디를 만져도 감전이 되죠. 왜냐면 전기가 어떻게 되니까 전체에 다 덕트, 전체가 다 전기가 통하게 돼. 이게 컨덕트거든. 전기나 열이 전체로 다 통하는 게 컨덕트입니다. 컨덕트. 근데 이제 슈퍼 컨덕터가 되면 전체로 잘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영어를 한자어를 이용해서 직역하는 게 되게 많아. 초정도 쳐도 그냥 슈퍼 컨덕터를 그냥 슈퍼 초 이렇게 번역한 거야. 전도가 뭐니 전도? 전, 컨, 덕트, 오 이거야. 트, 사물, 체, 오알 붙이면 체 이렇게 되고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컨덕터, 전도체. 그래서 뭐가 된다? 여러분 영어 어근하면 모든 언어를 통달하는 거야.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얘들아 지금 오케이 영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입니다. 센티멘탈 감성적인 건 알죠? 어머 나 오늘 기분이 좀 센티해. 그렇죠. 그런 거겠죠. 센턴스는 문장인 건 다 알 거고요. 여기서 판결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 조심해준다. 판결을 내리다 가지고 동사로 갑니다. 동사로 sentenced라고 하면은 뭐 번역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들어가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SIT는 안다라는 뜻인데 실제 독해에서는 SIT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뭐로 더 많이 쓴다? SID로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럼 또 못 찾다라고 또 SID 뭐라고 하더라? 안다라는 뜻이다. SID 안다. 밑에 쭉 봅니다. 그래서 뭐 reside 뭐 거주하다 쓰는 이제 subside 아래로 앉다, assess 쪽으로 앉다, possess 힘있게 앉다, obsess 쭉 돼서 분리해서 앉다 식으로 가는 건데 원래 reside 굉장히 중요하죠. 다 알 것 같아서 reside 보통 위에 in이 붙는데 뭐뭐에 거주하다고요. resident 트로 되면 사람이니까 거주민. residence는 두 가지로 보세요. 거주하는 행위로 봐서 주거라고 해도 되고 거주하는 사물로 봐서 거주하는 것, 거주하는 장소에서 주택이나 거주지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residential 하면 형용사가 됐으니까 주거의, 거주의 되겠죠. 이런 미묘한 차이도 잡아줍니다.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subside는 아래로 앉다에서 기본적으로 가라앉는 고민대 평행편 쭉 쳐져 있는 거 볼까? 되게 중요하다. subsidiary 하고 들어가면 이게 제일 좋아요. 보조이도 있지만 보조금이 형용사입니다. subsidiary 보조금이 subsidy는 명사로 그냥 보조금 subsidize 하면 동사로 보조금을 주다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왜 이게 전부 다 보조금이냐? 아래로 가라앉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을 밑에 깔아준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야. 최소의 생활을 유지하는 부분 깔아줄게. 아래로 깔아줄게. subsidies 뭐라고? 보조금을 주다. 그 다음에 있는 assess는 평가하다인데 이게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다. 쪽으로 앉았는데 이 assess가 앉아서 뭘 하다예요. 선생님 얘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기 만약에 공무원, 한 세무공무원 10명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효정아 감사 나왔습니다 하고 막 쌤 막 통장 내역 다 뒤지고 막 컴퓨터 다 뒤져가지고 쌤 막 세금 탈세한 거 아닌지 막 뒤지는 그게 뭐 하는 거지? 평가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냥 assess는 외웠으면 괜찮아. 근데 조심할 점이 access랑 되게 헷갈려요. CSS 주의하더라. access는 뭐지? 접근하다. access가 뭐였니? 잠깐만 보죠. 가다, 그렇지. 가다 진행 발전이었죠. 그쪽으로 가다 접근하다. assess는 그쪽으로 앉아서 무언가를 평가하다. 헷갈리지 마세요. assessment는 평가고요. assessor 하면은 사람이니까 평가인이다. possess는 그냥 외웠으면 됐습니다. 힘있게 앉다에서 소유하답니다. 이해 잘 안 갈 때 쓰이면 지하철 좌석에 비유하는데 빈자리에 앉으랬더니 옆에 어떤 엉덩이 크신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가 꽝 앉아가지고 내 자리야 하고 꽝 앉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내 자리야 하고 소유하다.
possession 소유, possessive 소유의 들어갑니다. obsess도 중요하다. 이게 ob이 강조거든요. 확 앉아버리는 거야. 근데 주로 정확하게 하면은 강박관념이 갖다가 좀 가능은 한데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다가 더 몰래 동사는 하게 만들더라고요. 무언가 어떤 고민이 내 머리 위에 꽝 하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쓰냐면 밑에처럼 수동태라고 많이 씁니다. be obsessed with, be obsessed in 해서 이렇게 돼야 뭐뭐의 강박관념을 가지다. 무언가에 의해서 내 머리 위에 생각, 사고, 자체가 꽝 하고 앉아 지금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강박관념을 가지다. obsession, 강박관념 생각보다 중요하다. accidentally는 seed 앉다라는 어근에 형용사를 만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는 데서 정착한으로 가는 거고 그 밑에 settlement도 생각보다 중요하다. 형용사까지 쓰면 못 치는데 지금 웬만하면 형용사는 진짜 중요한 것만 하려고 그 settlement는 앉은 것에서 뭐가 된다? 침전물, 휴전물, 가라앉은 물질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 외워주세요 얘들아.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SID가 앉다라는 어근이다. 여기 페이지 이제 조금 쉬운 페이지로 가고 있는데 스크라이브는 쓰다죠. 스크립트에서 쓰다로 들어가면 되고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조금 벗어나는데 이거 따로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따로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 외우세요. 너무 강조 많이 했죠. attribute, ascribe, A to B고 이 수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다 외웠거든. 독해 나오면 왜 이렇게 못 찾는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은 전부 다 어벙벙 왜 이렇게 못하니 얘들아 쉽지 않다 얘들아. 항상 A to B로 가는데 A가 뭐가 되고 결과 위에 있는 게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 attribute랑 ascribe는 번역하려고 하면 안 돼. 뭐뭐를 뭐뭐 탓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안 되고 아 A 자리에 이 결과가 to 뒤에 B 자리의 원인 때문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분리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건 하나다 뭐지? 속성이나 특성이 A로 들어가고 B 자리에 주적 근원이 되고 맨날 물어보면 B에다가 속성이라고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항상 쌤이 말하는데 효쌤으로부터 잘생김이 나오는 거지 잘생김으로부터 효쌤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죠? 출처 근원이 B인 거고 거기서부터 결과 뭐지?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마디로 the students ascribed 어떤 physical charming appearance를 to Q라고 들어가면 학생들이 어떤 신체적인 매력적인 특성을 효쌤 탓으로 돌렸다면 너무 구질구질해서 안 돼. 거기에서 효쌤이 뭐하다고 봤다?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봤다. 이런 얘기하는데 잘 안 느꼈어. 너 해줄까? 차이니도 넣어줄까? 서연이가 그렇죠. ascribe 그렇죠. charming을 to Q 했다. 매력을 Q에서 찾았다. 듣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 뭘 또 듣기 싫어서 자 밑으로 갑니다. 스크립트 쓰다에서 얘들아 밑에 circumscribe는 원을 쓰다인데 여기 맨날 그리는 게 자주 안 쓰는데 위에 원을 그려서 이 원 밖으로 나오면 죽어. 원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제한하다, 한정하다, 가두다, circumstitution 한정, 제한, 구속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밑에 중요하다. describe는 강조가 아니 제일 첫 시간에 이거 어근의 목적할 때 했잖아요. describe를 설명하다, 묘사하다라고 하지 마라. 어근 그대로 뭐로 가라? 자세하게 쓰다, 자세하게 설명하다. descriptio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모사보다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descriptive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또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inscribe 이 안에를 빼먹지 마세요. 그냥 쓰다가 아니라 안에 쓰다기 때문에 보통 기입하다라고 새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글 쓴 건 inscription이라고 안 합니다. 비석에 새겨 넣거나 아니면 쌤이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해 꼭 기억해라고 각인시키는 거야. 글표름을 몇 개 치듯이 inscript 이렇게 해서 새기다, 각인시키다. 지금 다 말하니까 쉽죠? 독해 나올 때 쓰면 이거 좀 이상한데요. 쓰다 하니까 이상한데요. 각인시키다로 쓰면 느낌 달라진단 말이야. 쓴 게 아니고 새기는, 머릿속에 새기는 거다. 마음속에 새기는 거고 머릿속에. 밑에 inscription은 적힌 글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새겨진 글 형식이다. prescribe는 미리 쓰다 해서 지시하다, 규정하다 이렇게 형광펜 그냥 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알죠? 지시하다, 규정하다. 밑에 있는 prescription과 prescript는 똑같습니다. 지시, 규정이라는 게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prescription은 뭐로 조금 더 많이 쓴다? 처방